요즘 주식시장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죠? 와, 진짜 순식간에 돈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막 널려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수익률 뒤에 혹시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99.27%. 와,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2배,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거든요. 아니, 이런 걸 보면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 다들 느껴보셨죠?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동안 27% 넘게 올랐어요. 사실 이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요, 같은 기간에 아까 보신 그 99% 수익률을 낸 상품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아니, 누가 이런 걸 보고 있는데 평범한 지수 투자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와, 저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 100%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유혹.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이걸 그냥 따라가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3배로 뻥튀기 해주는 그런 특정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왜 굳이 미국 시장까지 가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알아보시죠. 정답은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오르고 내리는 걸 3배로 따라가는 상품, 이런 건 법으로 막혀 있어요.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그럼 미국으로 가자 하고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어디로 갔냐? 바로 이 상품입니다. 최근에만 무려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여기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게 뭘 따라가냐면요. MSCI 한국 지수라고 해서 결국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 대표 주식들의 하루 움직임에 내 돈 3배를 건다. 딱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분위기를 좀 확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막 장밋빛 이야기, 엄청난 수익률 얘기만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화려한 빛이 만들어내는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100%에 가까운 수익률. 정말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위험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비밀과 위험을 이해하려면요. 딱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일일 수익률, 매일매일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상품은 장기적인 수익률을 3배로 불려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루, 그 하루 동안의 움직임만 3배로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위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복리라고 하면 시간이 만들어내는 투자의 마법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레버리지 ETF의 세계에서는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막 위아래로 흔들릴 때는 이 복리가 마법이 아니라 끔찍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일일 수익률의 3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수익이든 손실이든 계산을 끝내고 거기로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 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오늘 지수가 10% 올랐어요. 그럼 제 돈은 3배인 30%가 올라서 130만 원이 되겠죠? 와, 신난다. 근데 다음날 지수가 딱 10% 떨어졌어요. 그럼 제 계좌는 마이너스 30%가 되어서 130만 원에서 30%가 빠진 91만 원이 됩니다. 이상하죠? 지수는 10% 오르고 10% 빠져서 거의 제자리인데 내 돈은 9만 원이나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무서운 복리의 함정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그냥 제자리에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만 해도 내 계좌는 서서히 녹아내리는 거예요. 지수는 결국 똑같은데도 말이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변동성 끌림 또는 변동성 감소 효과라고 하는데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그냥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만 해도요. 지금 이렇게 돈이 몰리는 형상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 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더 길게 보면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주가가 한참 오른 뒤에 거의 꼭대기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제 과열이다, 조심해라 하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품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위험하니까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는 분들을 위해 이 변동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건 절대 은행 예금처럼 묻어두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내 모든 재산을 여기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로만 재미삼아 한다는 느낌으로 담으셔야 해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들어가기 전에 나 얼마 벌면 무조건 나온다. 얼마 잃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한다. 이 원칙을 반드시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시장의 큰 흐름은 외국인들이 만드니까요. 이들의 움직임과 전체 거래량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이 불파는 랠리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는 거, 물론 짜릿하죠.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파티의 끝은 가장 시끄러울 때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다룬 모든 의견은 현재 시점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앞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